국가 수호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군인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잦은 근무지 이전과 이사로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족들이 있다. 자녀 교육을 이유로 별거를 선택하는 직업 군인도 무려 46%나 된다. 군인 자녀들은 이사로 인한 잦은 전학과 별거로 심리적 불안과 학교 생활 부적응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자녀 교육진흥원이 설립됐고 군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 기숙형 학교인 한민고등학교가 개교했다. 자녀 교육을 포함한 직업 군인들의 기본적인 복지가 보장될 때 더 큰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지금부터 군인 자녀 교육 현황과 지원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포커스 최연수입니다. 직업군인 가족을 가리켜 흔히 현대판 유목민이라고 부릅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소령과 중령의 평균 이사 횟수는 17번, 대령은 21번이라고 합니다. 군인 아버지의 잦은 이사는 자녀들의 잦은 전학으로 이어지고요. 급기야 고학년이 되면 군인 아버지와 떨어져서 지내는 별거 생활로 이어지기까지 합니다. 국방포커스 이 시간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군인 자녀의 교육 현황과 지원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죠.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셨죠. 한민고등학교 이사장 김태영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시죠? 예,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예,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군인 자녀 교육진흥원 이재봉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군인 자녀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그러면 이 잦은 이사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학교도 자주 옮겨야 되고 또 부모님들과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잦은 이사가 아마 자녀들한테는 좋지 않은 영향을 좀 주겠죠? 이 국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저도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군인이었기 때문에 참 이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도 둘인데 다 6번 이상씩은 전학을 다닌 것 같고 이게 애들한테 미친 영향을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마침 지난 5월 24일자 그 조선일보에 네. 군인 자녀에 관한 이런 연구 기사가 난 게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직업군인들이 평균 17번 근무지를 바꾸고 자녀가 4-5번 정도 전학을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보통 떨어져서 이제 살게 되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새 친구를 사귀는 데는 아주 솜씨가 좋지만 네. 대신 평생 친구가 없고 그리고 어떤 장소에 정서적 귀속감을 갖지 못해서 겉도는 그 아웃사이더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회피성 인격장애, 가족과 떨어질까 겁내는 그런 분리 불안 장애를 겪는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군요. 또 미국의 연구에서도 보니까 군인 자녀 32%가 스스로를 보통 삶에서 방관자라고 느끼고 있고 48%는 자기가 어떤 사회적 그룹에도 못 낀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반면 이들은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그 창의력도 좋고 또 애국심과 명예심이 강해서 보통 이들은 교사나 경찰관, 간호사처럼 사회에 봉사하는 직업을 많이 택한다고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군요. 네. 어디다 이제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긴 한데 네. 군인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잦은 이사로 인한 사람들과의 관계 부분을 좀 깊이 가는 문제 그리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적응력은 뛰어나지만 거기서 조금 더 장기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이런 부분은 좀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뭔가에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도 좀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강한 측면이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좀 불안정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사장님 지금 이제 많은 학생들하고도 함께 생활을 하곤 하시지만 이제 군 생활하실 때 역시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이 자녀 교육에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저도 보니까 결혼 생활 제가 36년 차인데, 공직에 있을 때까지 한 33년 하는 동안에 28번인가 29번인가 이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 1년에 한 번씩이라고 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뭐 평균 1년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겨울방학 숙제는 안 해요. 왜냐하면 겨울방학 숙제를 낼 때쯤은 이미 이사를 해버리기 때문에 다른 학교는 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있고, 사실 요새 제가 이제 학교 이거 문제를 갖고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그 애가 클 때 당신이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여한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가 이제 요번에 수능 봅니다. 그러면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고3 됐냐? 뭐 이러고 아이의 학년도 통상 몰랐어요. 이제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핀잔을 좀 많이 주죠. 근데 뭐 전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혹시 자제분들이 좀 서운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은가요?
요새는 자기들끼리 살기 바빠서 서운할 틈도 없겠죠. 네, 이처럼 그 군인 아버지들 많은 아픔들이 갖고 계시는데 그래도 요즘 이제 군인 가족들 가운데서도 이제 도심 갖고 가까운 데 계시는 분들은 조금 그래도 덜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육군 같은 경우에는 격오지 굉장히 그 외진 곳에 가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국장님 어떤 어려움들을 좀 겪게 됩니까? 이것도 또 보니까 뭐 연구가 있더라고요. 이 논문이 있는데 이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성적이죠. 즉 성적과 관련된 이런 변수가 뭐가 있나 보니까 이제 부모의 그 소득과 학력 이런 가정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의 문화 수준이라든지 주변 환경 그리고 사교육, 교사의 수준 이런 것들과의 그 인과관계를 쭉 조사한 게 있는데 보니까 의외로 사교육이나 교사의 수준이 미치는 영향보다 문화사회적 요소가 더 크게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군인 자녀들의 경우 잦은 전학도 문제지만 50% 이상이 읍면 이하 지역에서 보통 거주를 합니다. 어린 시절을 성장을 하는데 이때 이제 문화시설이 거의 변변치가 않죠. 또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여행이 거의 일상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군인 가족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와 같이 해외여행 가는 경우가 참 드물 겁니다. 아마 아버지가 자체가 해외여행 가는 것이 제한이 돼 있고 이런 교육 여건들은 아마 이 글로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 자녀들에게 많은 그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국장님도 자녀분들이 어렸을 때는 이런 환경을 좀 경험을 하셨나요? 저도 30년 군 생활 중에 읍면 이하가 한 15년 이상은 되죠. 예, 그렇게 되고. 뭐 아이들하고 해외여행은 당연히 가본 적이 그렇죠.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제한된 여건에서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보고 배운 것에 의해서 그 인지적인 능력 같은 것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군인 가족의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뒤떨어진 곳에서 자라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이런 어떤 그 교육적인 여건이라든가 문화적인 것을 고려해서 일정 기간에 학생들이 크게 되면은 가족들하고 같이 생활을 못하고 이제 아버님과 따로 다니신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실제적으로 부모와 또 아버지와 아주 깊은 얘기를 나눠야 될 시점에 별거의 생활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좀 많죠. 장관님 어떻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저희 아이들이 다 이제 다 커서 결혼하고 뭐 자기들도 자녀들이 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잘 대화 상대로 잘 안 해요. 주로 애들이 지금도 저희 어머니하고 많은 대화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집사람을 통해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나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거의 한 90%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시간을 만들어도 얘들이 아버지하고는 서먹한 거예요. 어떤 거리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군인 자녀들이 또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직장인들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특히 군인 자녀들 같은 경우에 특히 고등학교 같은 때는 애들 그 학력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떨어져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저도 결혼 생활 중에 9년을 떨어져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9년 동안 아이들을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전방에 혼자 가서 있고 주말이면은 집사람이 이제 모처럼 한번 방문해주고 하는 뭐 이런 형태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많은 군인들이 그렇게 아마 지금 좀 지내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되면 이제 고등학교 시절 같은 경우 이제 여학생들 경우에는 또 이제 어머니랑 얘기를 하다 보면 괜찮은데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아버지와 이렇게 진로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본인이 느끼는 어려움들 이런 거를 좀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일종의 부재가 돼 버리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제 아들한테 사실 아버지 역할을 잘 못 해준 거죠. 그 남자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한테서 자기 아버지를 롤 모델로 이렇게 생각하고 배우는 경우가 많을 텐데 사실은 롤 모델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어디 가서 그냥 모처럼 한 달에 한 번 나타나니까 그 아버지한테서 배울 수 있다는 거는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군인 자녀들은 굉장히 좀 성숙하다. 그러면서도 부모님이나 아버님에 대해서 본인들이 요구사항 같은 걸 많이 표출을 안 한다고요? 안 하죠. 그리고 이제 거리감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부대에 가서 아버지를 봐도 그 자기 또래의 젊은 그 병사들하고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잖아요. 뭐 아무리 위에 지휘관이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해도 병사들은 저 사람은 아무래도 뭐 우리 지휘관이니까 거리감을 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아버지하고 자식의 관계를 부자의 어떤 가까운 이런 관계보다는 지휘관인 아버지와 병사와 비슷한 자기 뭐 이런 식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 못지않게 가족들이 서로 또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추가로 지불해야 될 이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경제적인 면에서는. 직업군인들 그 주택보금 보유율을 이제 30% 정도 됩니다. 그게 채 안 되는데. 평균 국민 평균보다 낮은 거죠? 아, 평균이 보니까 62%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절반이 채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사가 너무 작고 또 이 별거로 인해서 이중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활비 부담이 굉장히 많죠. 별거하면 우리 뭐 길에다가 돈을 다 뿌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사 한 번 가면 지금 물론 저 이사 화물비, 이사비는 지원을 해주지만 사실 이사를 새로 가서는 비용이 꽤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뭐 모든 걸 새로 사야 되고 또 새로 구입하고. 근데 이제 군인 가족들은 특히 맞벌이 하는데도 많이 힘이 들더라고요. 맞벌이도 보니까 이 주거가 안정돼 있어야지 그렇죠. 맞벌이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아주 그 뭐 단순 일용직 이런 데밖에 수입이 변변치 않은 일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결국은 자녀들한테 아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 말하는 그 자율형 사립학교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거기는 학비가 좀 비쌉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좋은 학교니까 그 군인 자녀들에게 이제 특례 입학 제도를 사회 배려자, 사회적 배려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를 조금 보니까 거기를 일단 들어갔다가도 중간에 전학을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예, 그 학비를 부담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일반 학교로 전학을 가고 이러는 경우.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제적인 여건이 자녀들한테는 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서 학교를 다녀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 군인 자녀들에 대해서 국방부나 국가가 좀 지원하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김태형 이사장님 이런 부분이 좀 있나요? 뭐 없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학비 지원에 관한 게 있어요. 지금 호국장학재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호국장학재단에 이제 기금이 있어가지고 대학생들이 이제 대학생활 할 때 이제 연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지원금이 나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성적 순으로 주기 때문에 전원이 되는 것은 아주 성적이 좀 높은 위주로 됩니다. 또 군인 복지 기금이 있어가지고 대학생이 신입으로 처음 들어갈 때 1인당 100만 원인가를 지원해 줍니다. 한 번.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그 대입 전형에서 일부 학교에서 이제 뭐 사회적 배려자 같은 개념으로 군인 자녀들 중에 특히 이제 부사관 자녀들에 대해서 특례를 베풀어주는 학교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조금 받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등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원은 사실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없죠. 그래서 민간 직장이나 이런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좀 주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저희 국방부도 있습니다. 똑같이.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애들을 사교육비 같은 거는 상당히 이제 큰 액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죠. 그러면 이제 다른 그 직종에 계신 분들보다 이 자녀들 교육에 대한 지원 부분은 그렇게 좀 후하다고 볼 수가 없고 거의 똑같은 수준인데 실제적인 생활 여건을 보자면은 여러 곳을 다니셔야 되고 또 가족이 서로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갖는 어려움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요소는 거의 없는 셈이 되네요.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공무원들이 보통 공무원들이 받는 그 정도의 지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이제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기여를 베풀어주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국가의 재정 능력상 그걸 못 해주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군인들은 전근이 잦고 또 그 전근하는 지역이 어느 날 도시에 있기도 하지만은 어느 때는 아주 정말 그 뭐 일반 학교도 없고 그냥 그야말로 그런 아주 신유 산골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들을 공부를 시키고 싶어도 학원에 보내주고 싶어도 학원 자체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박탈당한다고 봐야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체 그 군인의 비중이 높고 또 군인이 전 세계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이 자녀들 교육에도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군인 자녀를 위한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통 그런 것이 없었다가 올해죠 이제 한민고등학교가 개교를 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를 좀 지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을 하고 계시고 또 그 만들어지기까지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좀 봐야 될까요? 굉장히 큰 의미죠. 저희가 이제 외국의 경우를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군인 자녀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지원을 해줍니다. 국방성에서 자체를 설립한 학교도 있고
또 각 고등학교 같은 데에도 뭐 주니어 ROTC 제도 같은 걸 해서 학생들한테 그런 혜택도 주고 또 우리 아마 여기 아시는 분은 우리 용산에 있는 미군 기지 안에도 네네. 아메리칸 스쿨이 저 초등학교 유치원서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있거든요. 대학교 분교까지. 예. 앞으로 평택으로 옮겨가는 데에도 벌써 학교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네네. 아주 중요성을 많이 잘 돼 두더라고요. 있어요. 예. 제가 영국에서 교육받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94년에 1년간 대령대 연구회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 제가 이제 군인들이 사는 그 이제 아파트 촌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초등학생들은 있는데 네. 중고등학생들이 거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앞집에 사는 그 영국군 장교한테 그런 물어봤습니다. 너희 애들은 너 애 안 낳냐? 그랬더니 아들이 둘인데 둘이 다 이제 그런 그 기숙형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형 사립학교 다니려면 비싼데 너 어떻게 네 봉구록을 해주고 있냐? 했더니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 제가 장관 되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이거 한번 우리가 좀 혜택을 받아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부에 이제 몇 군데 얘기를 해보니까 너희를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너희를 지원해주고 나면은 그다음에 경찰도 해줘야 하고 소방관도 해줘야 하고 다음부터 나중에 모든 공무원 해주다 보면 국가가 이건 파산된다. 그래서 이거는 지원해줄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거꾸로 우리 군부대 이전하면서 조금 비는 주둔지 같은 걸 활용해서 우리 군인 자녀들은 기숙형 학교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우리가 TF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 국장이 그때 TF 초기서부터 발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아마 저 사람들이 안 가본 기숙형 학교가 없을 만큼 다 다녀보고 저희가 거기서 모든 벤치마킹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이제 한 건데 이제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나 뭐 이런 역할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민고등학교가 다른 학교랑 좀 다른 특장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있죠. 어떤 점이 특징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저희 그 한민고의 특징은 우선 전원이 하여간 전원 기숙사에 있는 기숙형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만 그 집에 외박을 보내는데 한 달 내내 사실은 저희가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부담을 좀 많이 덜어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안심하시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교사들을 굉장히 엄선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선생님들 뽑는 걸 하도 엄하게 했기 때문에 일부에서 저희한테 비난 글까지 올라왔어요. 굉장히 그래서 철저히 해서 그 선생님을 뽑았고 그 선생님들에 대한 숙소를 바로 기숙사 옆에다 지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거의 계시기 때문에 저녁에 늦게까지도 학생들이 필요하면은 뭐 얼마인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그 선생님들한테 학생들이 질문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이 밤 11시, 12시까지 그 질문에 응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우리 이제 이 국장 같은 분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 좋은 학교들의 프로그램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아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거의 특목고 수준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이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애들한테 스스로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자녀들한테 그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자체는 반입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TV를 시청할 시간 저희가 별로 없어요. 제 시청 룸은 있는데 주로 이제 자습하는 시간 같은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출퇴근 뭐 통화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적어도 한 30분씩만 혜택을 보느라 1시간 반을 하루에 버는 겁니다. 근데 그 대신 그런 거 대신에 저희가 학생들한테 적어도 스포츠에서 한 가지는 필히 해라 해서 일주일에 적어도 2시간 이상을 그 한 가지 스포츠에 매달리게 돼 있고 또 필히 악기 하나씩을 연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시간 이상을 그 악기 연주를 합니다. 뭐 그런 거 외에 하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언론진흥재단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글쓰기 교육도 하고 있고 그 외에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전인 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지금 봅니다. 그거 외에 이제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5가지를 통과를 해야 합니다. 기본 요건이군요. 영어에서 탭스, 한자, 독서에서는 독서량, 그다음에 체력 검정, 예술 활동 이거의 5가지를 필히 통과해야 하고 또 거기다가 우리가 가령 음주라든가 흡연 또는 폭력, 그다음에 이성과의 불건전한 교제 이런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건 무조건 퇴교에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모든 걸 우리가 총망라해서 우리가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잘 수능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들어온 학생들이 한 2달 좀 넘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아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그냥 학교에 갈 때마다 너무 기쁩니다. 네, 지금도 표정도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설명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교육 체제를 좀 갖고 가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특별히 요즘처럼 입시의 모든 것이 쏠려 있는 고등교육과는 달리 굉장히 전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일반 학교 다니면서도 운동도 하고 싶고 뭐 악기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런데 전혀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상적인 교육의 유토피아 같다는 생각이 지금은 좀 듭니다만. 그래서 특히 1학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물론 대학교를 또 가는 것이 나중에 결과로 또 중요하기 때문에 보내긴 당연히 잘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선 1학년 때는 조금 이런 전인 교육과 그다음에 체력 또 이런 자기 나름대로 꿈 이런 거를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체력을 잘 기르고 그런 걸 이제 그런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한 달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잖아요. 집에 못 가고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이 뭐 악기를 연주하고 이러면서 또는 체육 활동을 하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푸는 걸 스스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애들이 1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2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입시 쪽으로 이제 가야죠. 그래서 대학을 또 아니면 본인이 희망하는 그런 쪽으로 자기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도울 예정입니다. 1학년 때 이제 그런 게 채워지면은 이제 그 본인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더 강해질 거고 또 그걸 추진할 수 있는 힘도 더 커질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좋은 학교면은 들어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입학 전형도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뭘 기준으로 이 학생을 뽑으십니까? 맞습니다. 요번에 금년도 작년 말에 전형을 했는데, 입학 경쟁률이 한 3.5대 1 이상 이렇게 됐습니다. 꽤 높고 아마 올해도 더 높아질 걸로 생각이 됐는데, 저희 학교는 이제 일반형 후기 전형 학교입니다. 일반형 학교라는 거는 이제 교육청의 일부분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학 규정이나 이런 것은 교육청의 이렇게 모든 규정을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대신 이제 그 규정이 뭔가 하면 내신 성적, 중학교 3년간의 전학년 내신 성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목도 모든 과목이 다 들어가고, 또 성적만이 아니라 출결 현황, 그다음에 봉사활동 시간, 또 학교 내에서 수상한 실적, 또 뭐 임원 활동을 했던 그런 기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배점으로 돼가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뭐 학교 지역별로 차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있는 지역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학교에서의 내신 성적이 높으면 그 순으로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궁금한 게요. 이게 한민고등학교가 군인 자녀들을 위해서 세워진 학교인데, 그러면은 학생들은 그러니까 100%다 군인 자녀들로 채워지는 겁니까? 아니면 또 추가로 다른 학생들도 들어올 수 있나요? 70%가 군인 자녀고 30%는 경기도 지역의 자녀입니다. 경기도 지역. 일반 자녀고. 그리고 혹시 이제 여성, 남성, 이렇게 여학생, 남학생 비율 같은 것도 조금 조절이 되나요? 아니면은? 그거 비율은 따로 없습니다. 성적순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의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보면 뭐 좀 입시 처리되면 이제 그런 홍보를 위해서 이제 모바일 카페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는 걸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민고등학교의 개교와 더불어 이제 군인 자녀들에게 조금 희소식이 이 군인자녀교육진흥원이라는 곳이 또 생겼죠. 올해 발족한 걸로 아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취지에서 생겼는지 좀 궁금한데 그 일 좀 맡아서 하시죠. 제가 거기 또 사무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4월에는 이제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는데, 이 군인자녀교육진흥원은 이제 이 한민고등학교가 사실 일반형 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재원이 있질 않습니다.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로부터 재원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민고등학교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일종의 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민고등학교는 군인 자녀들 중에 또 그 일부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 많은 뭐 대학생은 차치하고라도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을 지원하는 그런 재단입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재단이 이제 군인자녀 교육진흥원이 하는 업무는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이사라든지 전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심리적인 또는 교육적인 어려움을 겪는 군인 자녀들에게 심리 상담, 그 다음에 진로나 진학 상담 이런 활동을 할 거고, 또 한민고등학교에는 보면
아주 그 우리나라의 석학들이 모이신 그런 멘토 교수단 분들이 지금 이 학교를 지원하고 계십니다. 또 학교에는 또 기숙사 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한민고 학생들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나머지 군인 자녀들에게도 다 같이 개방을 해서 방학 때나 이럴 때는 그런 어떤 캠프 같은 걸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리더십 캠프나 자기주도 학습 캠프 이런 것들 또 외국어 기타 여러 가지 그 어학 연수 과정들을 저희가 개설을 해서 군인 자녀들에게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제도적 뒷받침이 상당히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연구나 이게 어디서 특별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군인 자녀들에 대한 연구와 또 여기에 관련된 정책 제안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예, 그럼 이 진흥원에 참여하시는 뭐 이사진도 있으실 것 같고 회원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분들로 이루어지셨고 또 이제 이번에 이런 방송을 보고 나도 좀 내가 가진 것을 기부를 하고 싶다라든가 동참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추가로 더 받으실 의향도 있으신 건가요? 예, 그럼요. 저희는 많은 그 지원과 관심이 필요로 한데 먼저 이사회 구성은 이사장님은 그 역시 군인 자녀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홍두순 교수님이 이사장을 하고 계시고 또 정재계의 뜻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같이들 모이셨습니다. 또 이제 육해 공군에서 그 대표적인 분들, 육군 대표님은 우리 김태형 이사장님 육군 대표 이사님이고 또 해군 대표님은 합참 차장을 하셨던 또 김정두 제독님께서 하셨고 또 공군은 또 정보본부장을 하셨던 윤학수 장군님께서 이렇게 맡아서 그 각 자기 후배들에 대한 그런 교육 지원을 하시고 또 이제 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 임관을 할 때 그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뭐 ROTC나 학사 여기에 또 회장님들이 또 여기에 이사로 들어와 계시고 또 이제 과거에 서울의 중경고등학교, 강원도 춘천의 제일고등학교라는 그 군인자녀 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졸업하신 그 선배님 중에 대표분들이 또 여기에 같이 다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그 모든 힘을 모아서 이제 그 군인 자녀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여기를 좀 같이 좀 뜻을 모으고 싶으신 분은 저희가 인터넷에 군인자녀 교육진흥원이라고 이렇게 치면 그 홈페이지가 있고 여기는 보면 재능 기부도 하실 수 있고 내가 이제 여러 가지 뭐 학술적인 거, 예체능, 심리 이런 상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재능 기부도 하실 수 있고 또 금전적인 후원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씩만 내주셔도 우리 회에 회원으로 드셔가지고 같이 활동을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민고등학교가 실질적으로 그런 자녀들을 키워내는 그런 교육의 장의 역할을 한다면 이 진흥원은 그 교육의 장이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서 이 한민고등학교에 못 들어오는 그 다른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 그런 것들을 또 고안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훌륭한 자원들하고 이 군인 자녀들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자, 이 한민고등학교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태형 이사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 학교가 운영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관심도 갖고 또 이런저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요즘 평이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지금 아마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 사람을 이제 만나왔을 때 학교에 학생들이 들어와 있는 그 학생들의 이제 학부모인 우리 군인들도 만난 적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이들이 만족한다고 그래요. 학교에 대해서. 우선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가르치고 시설이 우선 완벽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아마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우선 굉장히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거는 아직 이제 학교에 올 정령이 되지 않은 뭐 초등학생이나 또는 중학교 뭐 1, 2학년 이런 아이들이 자기 앞으로 한민고 간다고 공부를 그 전에 안 하다가도 벼랑간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굉장히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저희도 바람직한 건 애들이 우선 그렇게 나름대로 목표가 생겼다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인 가족들 간에도 이렇게 아이들을 여기다 보내놓고 나면요. 사실은 아이들을 한 달에 한 번만 애들이 집에 오니까 그 동안에는 부부가 그전에 떨어져 살던 것도 같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부부간에 더 훨씬 화목한 그런 가정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학교들이 우리가 잘 만들어져 가지고 그 군인들이 자녀들을 맡겨놓고 마음 놓고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이제 우리가 완전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시간이 걸리겠죠. 필요합니다. 근데.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정이 안정이 돼야 그렇습니다. 저희도 일을 할 때도 마음이 편한데 예. 특별히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가정을 누군가 이렇게 또 특별히 자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고 또 잘 키워주고 있다면 그것만큼 더 이 전투력을 또 맞습니다. 앙양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중에 없을 하나 텐데요. 제가 더 하고 싶은 지금 하려고 자꾸 노력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군인이나 경찰에 죽었은 복무 중에 가령 뭐 순직했거나 어떤 전투행위 중에 사망했거나 전사했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자녀들도 우리가 저희가 좀 이걸 맡아서 길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법적으로 약간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군인 자녀들은 전국에서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사망한 군경의 자녀는 군인 자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 순간에는. 예, 그러네요. 전몰한 군인의 자녀일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경기도로 딱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기도에 있는 아이들은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법적으로 개정하려고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많은 군경 자녀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현역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학교에서 도와주고 가령 본인이 죽었을 경우에도 그 자녀들을 우리가 뒷바라지 해준다 이런 것으로 보면은 아주 군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신경을 못 쓸 수도 있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모양이에요. 예, 지난번에 아주 그거를 재밌었던 거는 저희가 그 생각은 크게 못하고 조금씩 그런 약간 생각이 있는 가운데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조선일보에서 그걸 아주 크게 다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문교부나 또 우리 국회나 이런 데에서 그게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개정을 해서 앞으로 그런 면에서 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재 군인 자녀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주시면 참 가슴이 따뜻해진다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교육진흥원에서 이 지능법 어떤 교육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지원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요. 국장님 어떤 부분을 개정을 한다라든가 지원을 할 계획이신지요? 지금 김태형 이사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두 가지가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군인 자녀 입학을 전국에서 선발을 하는데 요 적용되는 규정은 경기도 입학 규정입니다.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기도 좀 안 맞습니다. 경기도가 굉장히 뒤에 선발을 하는데 다른 지역은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잘못하면 자기 지역은 자기는 지원을 못 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어서 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시도 교육청별로 그 입학 선정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점수가. 근데 이것도 역시 경기도에다 맞추다 보니까 예를 들면 봉사활동 점수가 서울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45시간을 하면 만점이 되는데 경기도 교육청은 60시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주 혼란스럽죠.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이제 요것들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교육부가 갖고 있는 그 대통령령 그런 데다가 이렇게 조금 손을 봐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 다른 학교가 형평성이 안 맞다 뭐 이런 거 등등으로 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꿔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그 순직 전몰 순직 군경의 그 유자녀들을 받으려고 했더니 이게 경기도 지역으로 또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전국에 있는 그런 정말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자녀는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꽤 국가와 사회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또 국가의 영속성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렇게 법령을 좀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게 그러네요. 선발할 때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달라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또 손해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구제한다는 것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신경을 못 쓰고 있는 부분들 도움이 가장 필요한 곳에 또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선한 취지여서 곧 개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모두들 동감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여서 겪는 어려움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처음 하시면서 느끼셨던 어려움들도 겪어야 했었던 부분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지금은 또 어떤 어려움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해지는데 이사장님 소상히 좀 설명해 주시죠.
처음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갖고 나갈 때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넘어야 할 배려가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TF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하나하나를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는 뭐냐면 이게 군인에 대한 혜택이다. 이거 뭐 과도한 특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지 않다. 이거는 군인에 대한 어떤 군인이나 군인 가족에 대한 특혜가 아니고 이것은 어떤 군인이나 군인 가족들이 겪는 많은 불이익의 조그마한 일부를 조금 도와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봐야지 이거를 특혜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데 일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나 또 일부 어떤 관료들 층에서 이거 아주 반대를 격렬하게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희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설득을 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앞으로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제대로 잘 끌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많은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니면서 여러 군데 보니까 기업들도 고등학교 같은 거를 이렇게 뭐 새로 창사라든지 또 있는 학교를 인수받아가지고 기업에서 그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1년에 한 30억 정도씩을 아주 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명문고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사실은 이제 지금 학교를 짓는 것까지는 국방부,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를 지었습니다만은 이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되는 제한된 지원금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대략 학교 운영비에 현재 볼 때 한 23%, 24% 정도 됩니다. 근데 나머지는 전부 학부형 부담이에요. 근데 그것만 갖고 하면 이제 학부형 부담이라는 건 우리 자립형 사립고 같은 경우에 대략 한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렇게 많이 하고서는 우리 군인들이 자녀를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희는 낮추기 위해서 제가 전에 이제 학부형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대략 우리가 1년에 1,100만 원, 지금 이게 뭐냐면 월 100만 원 이하에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해보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 운영, 이제 겨우 한 2달 운영해 봤으니까 사실 지금 보면서도 좀 아슬아슬합니다. 야, 이거 부족하면 어떡하나 해서 걱정을 하는데, 아이가 이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하려면은 결국 부족한 부분을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하는 방안을 좀 되거나 또 아니면 지금 이제 후원금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 지원을 받거나 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원이 되지 않으면은 그런 뜻만 좋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이게 뭐 학생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 학생한테 그야말로 단 얼마의 혜택을 주더라도 그 엄청난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앞으로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 군인 자녀 학교가 군인 자녀를 위해서 학교 이거 하나밖에 있어도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40분 맞죠. 그렇죠. 현재 지금 우리가 혜택 받는 애들이 한 5.3%, 5.4%가 혜택을 받습니다. 학교에 들어옴으로써. 나머지 지금 뭐 95%는 사실은 이런 학교를 못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런 학교들이 이제 추가로 건립이 돼야 합니다. 근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겠죠. 저희가 이거 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고 또 넘어야 할 난관이 많습니다. 이게 뭐 제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다음에 이제 좋은 선생님을 확보하려면은 아주 깊은 심심산골로 들어가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왜냐하면 그 선생님들도 자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의 자녀를 다 지하학교에 수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다 학교를 또 다녀야 하고 그러면은 그 선생님들이 그런 좋은 선생님은 그런 심심산골에 학교를 세워놓으면 안 옵니다. 그럼 결국은 능력이 좀 부족한 선생님을 모시고 하면은 아무래도 좋은 선생님 밑에 좋은 학생이 나오는 것처럼 아무래도 부족하면은 학생들도 좀 교육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제가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들입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으셔가지고 이제 시작은 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도 굉장히 좀 먼 것 같은데 아마 좀 많은 분들이 이번 방송을 보시고 관심도 갖고 또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이제 초창기라 덜 알려져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보다 열심히 홍보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국장님께서는 아마 이제 실무적인 일을 또 많이 맡아오셨을 텐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고 이걸 좀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좀 이사장님 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점은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누군가 이런 건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학교는 군인 자녀만이 아니라 순직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경유 자녀를 봤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떤 재정적 지원이 없으면 학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보니까 현행
의외로 지원이 그렇게 충분치가 않습니다. 전문 순직 유자녀의 경우 일단 학비는 무료가 되는데 학비라는 건 수업료만입니다. 연간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 면제되고 그 외에 교육비로 지원되는 거는 고등학생이 연간 16만 원입니다. 그게 교육 지원이 전부 다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그 미망인들 연금을 이렇게 보니까 평균 16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대부분은 나가서 일들을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녀들한테 좋은 교육을 시켜주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들을 우리가 일부 정원외로 받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어떤 의원님께서 좀 공감을 하시고 여기에 또 지금 법령 개정을 같이 해주시는 분이 있고 그렇게는 합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진흥원은 한민고등학교와 그다음에 나머지 군인 자녀들에게 대한 그런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좀 지원을 하고 싶은데 결국은 재정적 뒷받침이 제일 먼저 뭐 기업이냐 국가보다도 먼저 우리 군인들이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아주 큰 이렇게 무리를 해서보다는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씩이라도 같이 하면 그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인 동료분들 많이 만나시고 그런 얘기 하시죠? 예, 저도 후배들 만나면 이거 아주. 우리 이사장님 항상 네. 표현대로 하신다면 항상 깡통 들고 나가셔서 계속 계시는 그러고 계시고. 같이 계시는 동료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현역 군인들의 경우에도 지금 한민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조금 이제 좋은 교육 여건을 받는 분들은 괜찮을 텐데요. 예. 그렇지 않은 분들의 이 열망이라든가 좀 바라는 바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주로 어떤 것들이던가요? 중학생들이 요즘엔 보면 어떻게 보면 진학이 고등학교에서 대학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중학교에서부터 이제 선택이 이제 갈라집니다. 보면 어떤 트랙으로 이렇게 이제 자기의 진로를 갈 것이냐. 근데 의외로 이제 아까 군인 자녀들의 환경이 자꾸 전학을 다니고 또 정보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 학부모들이 일반 민간 학부모들보다 상당히 정보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특례 입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기능을 좀 해야겠다. 왜냐하면 학교의 여러 교수님들, 아주 훌륭한 교사분들, 또 입학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전문성들이 이제 쌓일 테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야겠다. 저희가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진학 진로 상담센터를 만들고 앞으로 그런 부모들의 정보력 부족을 우리가 많이 보충을 해줘야겠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여름이나 겨울방학 때는 좋은 캠프를 만들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를 직접 못 들어오더라도 아니면 또 이 한민고등학교를 들어오고 싶은 그런 중학생들한테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경험할 수 있게 해야겠다. 예비스쿨 이런 그런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 학교를 준비하면서 이사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인프라를 구축을 하셨습니다. 보면 아주 석학들로부터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중국에서도 공자학당을 지원해주겠다고 그러고 또 미군 또 보면 아주 우수한 또 그런 영어 교사를 지원해주겠다. 이런 인프라를 우리 군인 자녀들과 또 아까 유자녀들한테도 같이 나누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자원들 가운데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다면 이 진흥원이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개발을 해서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앞으로 그 영역은 굉장히 좀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군인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특이한 능력을 지닌 영어를 잘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이들을 더 이렇게 좀 격려해주는 상담 교사의 역할도 해줄 수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은 군인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라는 마음을 갖고 또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동기부여가 아마 진흥원을 통해서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지금 한민고등학교는 이제 학교로서 너무 잘 커가고 있는데 고등학생들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 하나의 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많은 95%의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는 또 중학교라든가 어쩌면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사실 정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요새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고등학생들이 말썽을 피웠는데 중학생들이 오히려 말썽을 핀다 그런 말씀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들을 지가 중학교부터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으면은 잘 도와줄 수 있으면은 아주 더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논의를 통해서 결국 어디선가 그 예산 확보를 해야 하고 네. 예산 확보가 되는 가운데 이제 그런 학교가 추가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서로 연계성을 갖고 도울 수 있도록 되면 제일 좋을 겁니다. 이제 하여간 좀 이제 사실 출발이죠.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갈 길은 굉장히 멀고 또 해야 할 일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혹시 이제 그 군 말고 다른 곳에서라도 이 제2의 한민고와 같은 그런 학교를 좀 세우고 싶다 이렇게 제안하시는 분들은 아직 없으셨나요? 아직은 없는데 이제 그 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네. 또 자기네 지역 같은 데 이런 걸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나중에 와서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만 학교를 세울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문제는 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아주 쉽지 않은 일이죠. 네. 예.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예. 혹시 그 학생들 가운데 좀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은요, 이 학교에 들어와서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습니까? 뭐 이제 한 2달 조금 남았으니까 뭐 그렇게 명확하게 저는 할 수 없는데 우선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행복해 한다고 그래요. 그 부모들이. 아이들이 학교 온 거를 아주 만족하게 생각하고 또 이제 지난번에 제가 중간고사까지 치르고 나서 이제 좀 나흘인가 닷새인가 쉬었습니다. 지난번 이제 연휴 기간에. 얘들이 가가지고 자기 동네에 다른 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막 그냥 우리 학교가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최근에 제 학교 쪽에 제 교무부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많이 편입학 문의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학생 수가 한 학년이 400명인데 제가 400명이 약간 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가기 전에는 제가 편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요구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하여간 군의 선배들이 이런 분들이 자기 자녀는 아니지만 자기 뭐 친구의 아이라든가 또는 자기 아들의 뭐 아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편입 안 되느냐고 좀 뭐 문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일단 학생 수가 정원 수를 약간 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고 학생 중에 혹시 자퇴하는 학생이 있게 돼서 자리가 좀 비게 되면은 저희가 그거는 아주 공개 모집 형식을 취할 겁니다. 저희는 하여간 모든 거에서 그 어떤 소위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뭐 이사장의 개인 의견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서는 안 되고 이건 아주 완전한 공익으로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 것입니다. 근데 그건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하여간 그런 게 좀 앞으로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민고등학교 학생들은 굉장히 행복하고 선택된 학생의 느낌을 좀 갖는데 예. 나머지 그 군인 자녀들을 위해서는 어떤 거를 좀 해줘야 될까 이런 것도 부담을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조금 아까 우리 이 국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또 저희가 이제 뭐 프로그램을 덜렁 제시만 해놓고 그걸 해내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해낼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어떤 인프라를 구축할 거냐. 또 그걸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지원을 요청을 할 거냐. 또 끌어들일 거냐. 또 필요하면은 거기에 지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그 뭐 보상을 해드려야 하니까 그런 거를 다 어떻게 확보하냐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현재는 우선 지금 이 학교를 우선 가는데 지금 출범해서 가는데 우선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조금 여기 여유가 생기면은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 한 겨울 방학 때부터는 좀 그런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군인 자녀들 특별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자녀들이 많은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굉장히 또 훌륭하게 잘 자라준 분들도 참 그렇습니다. 많아서 예. 그 부모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예, 생각을 예. 많이 갖게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한민고등학교와 같은 곳 또 이제 교육진흥원과 네. 같은 곳에서 이런 어떤 우리 젊은 그 군인 자녀들을 위해서 또 어린 군인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많은 역할들이 아주 큰 결실을 맺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시작된 프로그램이 또 우리 교육계에도 널리 좀 확산이 돼서 좀 정말 전인적인 네. 이 학생들을 키워내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동력이 되는 이들을 키워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예.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장관님 저희 예. 하신 지 조금 되시니까 또 그런 애정 계속 예, 예. 갖고 계시죠? 저희가 이제 이 학교를 만든 거는 뭐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인 자녀들에 대한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군인들이 자식 교육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덜어줘서 더욱더 열심히 우리 멸사공공의 우리 군인의 정신을 그대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면에서 우리 군인들이 또 더더욱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오늘날 같이 이렇게 이제 세상이 이렇게 자꾸 변화하면서 대부분 우리
저희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쟁을 겪은 지 한 6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쟁에 대한 위험을 별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어떻게 보면 북한에 무조건 잘해주면은 뭐 우리가 뭐 앞으로 통일을 쉽게 갈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쉽지 않은 너무 착각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충분하다. 뭐 우리 경제적으로 북한에 앞서기 때문에 뭐 걱정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국방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참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이제 군을 오래 있다가 나온 사람이 자녀들의 교육이라도 저희가 떠맡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군인 현직들이 더욱더 열심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실 지금까지 제가 이런 걸 추진하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에 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잘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 군인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교육을 받고 잘 성장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장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 김태형 이사장님이 아까 큰 여러 가지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게 시작이 아주 성공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많은 정말 그 초급 간부들부터 같이 자녀 교육이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같이 관심을 갖고 자녀들의 그런 어떤 뭐 입학 제도라든지 공부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들 고민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이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중간적인 역할을 우리 교육진흥원이 좀 앞으로 할 테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녀들 교육에 관한 관심들은 군인이나 일반인들 모두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주신 거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군인들은 전후방 격오지는 물론이고 도서 산관 지역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복지가 보장될 때 군인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이는 곧 전투력 증강으로 연결됩니다. 국방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